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해야 될 건 인권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였나요? 그제 본회의에서 네,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이 네. 보니까 이상현 숭실대 교수 그리고 우인식 변호사.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이상현 교수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성향의 교수단체에 참여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있고 우인식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전광훈 목사를 변호했던 논란이 됐던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인권위에서 이런 사람이 들어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의 네. 지지를 사실상 훼손하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고 적어도 이런 내란에 관해서는 사실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의 권리, 네. 인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되죠. 기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힘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단체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네. 그런 분들로서 좀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본회의에 표결을 앞두고 네. 당 내에서 그런 이제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하는 발언과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 개진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의견 개진을 듣고 각자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표결에 임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론이 아니라 자율 이제 의지에 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표결을 하고 보니 우리 결과가,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가 표결에 나왔고요. 맞아요. 그런데 국힘이 이걸 가지고 네. 자기들이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추천에 놓고. 대해서는 오히려 대국민 사과하고 그 추천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부결됐다는 거에 대해서 네. 항의하고 이제 국회를 이제 보이콧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힘이 끝까지 이 내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고쳐설 수 없는 정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인권위가요. 지금 현재 인권위도 문제예요. 인권위원장이 안창호라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권고를 의결했던 곳이에요. 인권위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또 뭐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인권으로 더 집어넣으면 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위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기관으로 네.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네. 터무니없는 그런 부적절한 인사를 지금 그러니까요. 추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는 뭐 안창호 위원장이나 김용은 뭐 인권위원이나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찌푸리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왔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터무니없는 네. 인사를 추천하고 또 그게 부결이 됐다고 국회 보이콧을 하는 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리고 자꾸 그런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네네. 결국은 이거는 정당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이콧을 하게 되면 네. 국회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상임위든 뭐 본회의든. 네, 지금 국회는 국민이 지금 뽑아준 그렇죠. 그런 국민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역할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민주당은 음.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은 국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네. 협조할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얘기해야죠 저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네. 이번 이제 장동혁 대표 선출로 인해서 네네. 사실상 1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한동훈 측과 손을 잡는 그런 제스처를 했고요. 한동훈 쪽 표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한 했죠. 것은 한동훈의 세력이 매우 미비하다. 미비하다. 그리고 또 그 새로 네.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힘이 그 한 보이스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는 하고 사실상 있죠. 이제 극우의 목소리로 네.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사실상 이제 약간 한 발을 빼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목소리 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퇴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한동훈이 퇴출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못하다.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무런 지금 당직이나 없죠. 그런 걸 아무것도. 맡지 않고 네네. 정치의 일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한동훈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아니면은 지방선거를 출마를 해서 재기를 도모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더 먼 미래는 대통령 출마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은 현재 가장 이제 가까운 미래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지방선거 그렇죠. 출마. 내년이니까. 예. 예. 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구조 하에서는 한동훈이 공천받기는 공천받기 매우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마를 하고 싶으면 네. 지금 이제 분당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새로운 네.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뭐 그는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러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에게 주어진 정치적 지형은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지지 세력의 빚갚기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실패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의 말? 제가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건 노사의 상생과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일부 그 사측에서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은 네. 이 법의 취지는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한동훈이 계속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아까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네, 오세훈이 오세훈도, 네.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지금 더구나 이런 장동혁 이런 이제 대표로 대표. 상징되는 네. 극우 내란 세력들이 이 주류를 형성한 이런 국힘에 있어서는 극우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천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그런 걸 감안을 한 건지 계속적으로 최근에 유튜브도 보면 뭐 오세훈 주적 노트북. 아, 뭐 그렇게 이러면서 맞아요. 그 예전에 굉장히 그랬었죠. 극우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계속 그 오세훈 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네. 그래서 비판 네. 입장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세훈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에 네네. 이 사실상 노동자의 이런 권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노동자의 뭐 임금을 가압류를 제한을 하는 뭐 그런 취지의 법을 아, 당시에 그 주장을 했습니까? 예, 국민의힘 네.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일 것 그 이름이 같은데요.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 네,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네.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초선 때는 상당히 개혁적인 임무를 자임을 예전에는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정치자금법 개정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
개혁의 상징으로 초선 때 본인이 그런 자임을 했고 그런 이제 후광으로 사실상 서울시에 도전을 하고 그랬었군요. 서울시장으로 저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랬던 자기의 과거를 네. 잊고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극우의 네.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그러네.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세훈이 이태원 유가족께 송구하다. 그러면서 용산구 대상 수상은 몰랐다. 이거 들으셨죠? 용산구가 제가 만전 대상 그것도 받.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요. 제가 지금 예. 오세훈 이제 전담 마크맨처럼 계속 최고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네네. 비판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황당한 황당하죠. 거예요. 용산구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책임 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태원 참사에서 그때 정말 젊은 청춘들이 억울한 네네. 죽음을 당한 159명의 그 죽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일차적 책임이 용산구청 그 거기 있죠. 박기영 구청장 네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범죄 그 혐의로 지금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네. 당사자인데 맞아요. 그러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런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저 보세요. 대상 받았다고 예, 올린 거 보세요. 저. 대상을 진짜 수여하는 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제정신이 거죠.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예, 예. 참. 그래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상을 취소를 해라. 뭐 그렇게, 취소는 했더라고요 나중에. 네, 근데 뭐 제가 글을 썼는데 아마 전현현이 말 듣고 취소했나 봐요. 뭐 그건지는 네,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취소는 했는데 네네. 준다는 것 자체가 말- 어처구니 그러니까요. 없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 지금 김건희 특검 네. 수사 대상입니다. 네, 예, 수사나 열심히 받으시고 자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전현 의원께서 그렇게 직접 가서 좀 혼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네. 전현 의원과 함께 시간 바꿔 이제 목요일에 11시에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11시 다시 전현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